본격적으로 우리 이규민 학생이 내신과 수능 그리고 비교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네.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자, 우리 규민 학생 네. 국영, 수탐, 특히 수학 비롯해서 내신 공부법 한번 말씀을 해줄까요? 일단 내신 관련 공부법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게 내신이라는 거는 수능이랑은 좀 다르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이 주시는 프린트나 유인물을 되게 잘 보고 그거는 진짜 꼼꼼하게 숙지를 해야 내신 시험에서 불리한 점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곧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되게 집중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각 과목별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노트 필기를 잘하든가,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주시는 프린트, 네. 유인물,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네, 거 꼭 그렇죠. 낮잠으로 주면 그런 거 막 흘리는 애들 있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시험 때 되면은 꼭 와서 복사해 달라고 그러고. 네. 그렇죠. 예.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나 그다음에 유인물, 프린트물을 정확히 잘 공부했다. 네. 이게 어쨌든 1.2등급의 비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내신 준비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국어는 이제 크게 보면은 보통은 대부분은 문학을 많이 시험 문제 많이 내시거든요. 네.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품 공부를 되게 잘 해야 되는데, 이 작품 공부할 때도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작품에 나오는 화자가 어떤 말을 하고 싶고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또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언어와 매체를 보면 문법 부분도 이렇게 시험에 내시는데, 네.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많이들 헷갈리는 관형사랑 관형어 같은 이러한 문법적인 그런 개념을 그렇죠. 꼭 헷갈리지 않게 숙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대비하는 방법이 솔직히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선생님들이 이게 왔다 갔다 내시다 보고 막 지문 같은 경우도 막 안 배운 부분에서 이렇게 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유동적으로 본인이 독해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이 딱 세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네, 그 다음에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 네, 이제 이런 부분 위주로.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나 단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의 정리, 네, 개념 확립 이런 걸 얘기를 해줬는데, 네. 비문학은 이제 독해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평소에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 훈련은 별로 안 했고,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좀 많이 접한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크면서 좀 안 읽긴 했는데 확실히 어렸을 때 이렇게 읽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평상시에 독해 훈련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 건 없는데, 네. 돌이켜보면 비문학이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어릴 때 독서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문을 읽는 어떤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나랑 비슷하네.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아니 국어를 왜 따로 공부를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국어는 제시문 안에 정답이 다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정답을 찾아내기만 하는데 나는 보이는데 얘네들은 이게 왜 안 보이지? 이런 좀 생각, 교만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규민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어릴 때 책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다 보면 그런 어떤 독해력이 나도 모르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글을 읽고 머릿속에 탁탁탁 정리하는 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수능 국어에서도 97, 100분위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신 공부를 했는지. 이게 내신 영어 같은 부분은 이제 학교마다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 청주고등학교.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이 구독자분들 중에 학부모님 또는 학생들 중에 네, 청주고등학교 많잖아요. 또 청주고등학교 인원이 많잖아요. 네, 많은 네, 편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것도 선생님들마다 물론 다르지만 이게 보통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본문이 있고 혹은 이제 모의고사 이제 3월, 6월, 9월에 11월에 보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1학기 중간에는 3월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시고 2학기 때는 6월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더 내신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이나 부교재를 활용하시면 부교재 같은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과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 본문을 중점적으로 공부했다. 네, 교과서 본문은 이게 중요한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친구들이랑 그거를 외울 때까지 그냥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이거 뭐야라고 물어보면 바로 그 문장이 딱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도 되게 열심히 본문을 암기를 했거든요. 완벽하게 그냥 암기를 한 거구나. 네, 본문을 그냥 계속 써봤어요. 잠자다가도 툭 치면 막 깨가지고 막 이렇게 툭툭 나올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죠. 중요한 구문은 이렇게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그냥 아예 외워갖고 어설프게 암기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아예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면 다 틀려. 어설프게 하면 이제 어순 같은 거 배우다가 다 틀리죠. 그렇죠, 다 틀리죠. 그러니까 네. 아예 완벽하게 그냥 외우는 거죠. 네, 아예. 그렇군요. 그래서 영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수학. 왜냐면 이과든 문과든 네. 수학이 안 되면 입시가 안 돼.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내신 준비를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죠. 수학은 일단 저도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막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저희 학교는 수학도 선생님들이 내실 때 교과서 문제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풀어봤어요. 시험 준비할 때 처음부터 시험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교과서 부분이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주신 학습지나 유인물 부분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계속 그냥 풀어보면서 반복으로 풀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고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문제를 내셨는지가 문제가 어떤 의도가 주어졌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풀면서 생각을 하면서 풀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풀었으면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같은 것에 있는 걸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그 교과서에 나왔던 그 문제 풀이 방식 같은 거를 여기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집을 풀었고 또 시험 직전에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봤는데 특히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고 예를 들어 이 문제를 계산을 실수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를 뭔가 숫자를 잘못 봤다라는 점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포스트잇 같은 데다 적어놓고서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실제 시험에서 실수하면 다 꽝이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서 한 번씩 해주고 실제 시험 보기 전에도 그 쉬는 시간에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 실수했으니까 이런 부분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규민 학생이 얘기한 것 중에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 네.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출제를 했을까? 네.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삼아서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출제자의 의도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시중 문제집을 푸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특히나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킬러 문항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문제를 계산이나 단순 실수를 해서 틀리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신은 한 문제 틀리면 등급이 뚝 떨어질 수가 있잖아.
실수 하나가 이제 등급을 그쵸, 등급을 저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 중에 수학은 시험에서 멘탈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 멘탈의 어떤 중요성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이규민 학생이 내신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3년 동안 이규민 학생을 가르친 우리 이재용 원장님, 규민 학생이 얘기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평소 학원 다니면서 이제 공부했던 것을 지금 규민이가 얘기한 그대로 거고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에는 청구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도 있으니까 네. 보편적으로 공부시키는 방법이 내신 준비할 때 뭐 지금 얘기했듯이 각 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프린트. 각 학교에서 요즘은 학교마다 프린트를 다 이렇게 나눠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프린트 활용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제를 뭐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줘서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틀린 문제는 다시 걷어서 다시 오답 문제만 뽑아서 시험 공부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네. 지금 뭐 규민이가 잘 따라줘서 그러니까 지금 이규민 학생이 얘기한 이런 내신, 수학 내신 공부법이 전부 이제 이재용 원장님이 계속 평상시에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셨던 부분을 따라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우리 이규민 학생의 수학을 3년간 가르치신 이제 이재용 원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수달 이재용 원장님의 어떤 그런 수학 학습법 또는 수학 외의 어떤 그런 가르침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배웠던 부분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이게 문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혼자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혼자 사고하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원장님 스타일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네. 기본 개념을 설명하시되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학습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있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침을 하나 들고 가지고 이렇게 빵 뚫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가 거기가 막혔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빵 뚫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빵 뚫리게 되면서 아하,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리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의 힘도 길러지는 거고. 네.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거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사고력 과목이잖아요. 생각의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어도 혼자 푸는 시간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셨다는 거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탐구 과목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보통 이제 사회탐구하면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그거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외우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사회탐구 파트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이거는 탐구 과목은 이게 과학 탐구랑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탐구 과목은 개념 학습이 거의 50%는 넘게 차지를 합니다. 개념 학습. 네. 그러니까 그 개념 학습에는 용어의 어떤 정확한 정의 이런 네.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이제 이런 개념이 있고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그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까지가 되게 그것만 하면 사회탐구 과목은 거의 60-70%는 했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개념을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고 내가 제대로 된 개념 학습이 됐는지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정도. 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냥 사회탐구는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개념 학습을 한다는 게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규민 학생의 내신 공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수능 공부법. 물론 이제 내신 공부법과 수능 공부법이 결이 완전히 다르진 않죠. 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을 토대로 해서 국수영탐 수능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수능도 우선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수능은 역시 기출이네. 기출. 좀 많이 진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기출을 풀어라는 이런
선배들의 말에 다 기출 얘기만 하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었는데 직접 고3이 되고 나서 보니까 풀 문제가 기출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출 문제는 수능 기출, 그쵸. 그 다음에 모의평가 기출, 모평,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도교육청 모의고사 네. 이런 기출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을 풀 때 우리 규민 학생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좀 있었나요? 물론 이렇게 기출 문제에 완전히 이렇게 딱 꽂혀서 그것만 보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게 문제를 풀 때 기출 문제를 일단 이게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그걸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풀었어요. 풀고 나서 맞은 것도 다시 보고 틀린 것도 다시 봤던 것 같아요. 맞은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맞았고 틀린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틀리고 이게 왜 정답이지까지 봤던 것 같고 특히 수능은 이게 오지선다잖아요. 그렇죠. 오지선다가 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가 맞고 네 개는 틀린 정답이 되는 건데 맞은 보기는 보고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게 맞았구나를 체크를 하고 틀린 부분은 이제 이렇게 국어랑 영어 같은 부분에는 이렇게 지문이랑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그렇죠. 이러한 부분 이거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답이고 이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답이고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직접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부분이 선택지가 5개가 있잖아요. 네. 선택지가 5개가 있으면 하나는 정답이고 4개는 오답인 경우도 있고 네. 4개가 정답이고 하나가 오답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내가 뭔가 의문이 든다고 하면 선택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왜 틀렸고 네. 2번 선택지를 보면서 2번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렸는지를 아주 샅샅이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 분석법을 공부를 한 거네. 네, 시간이 널널할 땐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근데 초반에. 그게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인 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국어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학생들을. 네. 나한테 안 배웠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부분은 이제 그게 이제 국어의 기술이고 네. 그걸 선생님이 거의 23년 전부터 강조했던 방법인데 우리 청원하면서 안 배우고 어떻게 혼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렇죠. 좀 하는구나. 그게 유명한 김프로의 선지 공부 방법이거든. 그거를 독학으로 깨달은 거네. 네, 대단하다.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국어 학원도 좀 다니고 그래야지 우리도 먹고 사는데. 네. 어쨌든 선택지 분석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한 그런 공부 방법 그리고 특히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능 공부를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수학은 수학 같은 부분은 또 역시 기출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이건데 수학은 약간 내신이랑 비슷하게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평가원이 내는 방식이랑 선생님들이 내는 방식이랑 많이 이렇게 결 차이가 다른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아까 내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한 거에 더해서 이게 평가원이 이렇게 내준 문제를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얘네 똑같이 어떻게 풀라고 이렇게 의도를 줬고 이러한 조건은 만약에 수학에서 이렇게 가나 조건을 주는데 그렇죠. 이 조건은 어떤 거를 도출하라고 이렇게 준 거구나. 두 번째 조건은 이거를 첫 번째 조건에서 이걸 알았으니까 이것도 이 안거와 문제를 이렇게 토대로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문제로서 조건을 준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 이게 되게 분석.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분석을 그 문제에서 출제자가 또는 이 문제가 뭐를 요구하는 건지 네. 그 분석. 그리고 또 뭐 내신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각 학교마다 그 프린트물이 거의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 것들을 주기 때문에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가 병행될 수 있는 게 수학 네. 같은 경우. 그렇죠. 수학은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 네. 그렇죠. 이제 국어하고 영어는 내신과 수능이
약간의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근데 수학은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문항 분석을 잘 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문항 분석, 문제 분석을 통해서 조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A가 B라면 뭐 C가 D라면 그럼 이 조건을 왜 줬을까라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안에 조건을 줬을 때 그 조건 안에 답이 막 이렇게 살짝 숨겨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규민 학생이 평소에 어떤 분석하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도 그렇게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수달 원장님이 그런 문항 분석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개념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대답이 시원찮은데 그렇게 안 하셨나? 아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1, 2, 3학년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네. 1, 2, 3학년 각각 하루 공부 시간이 네. 대략 한 몇 시간 정도. 학교에서 뭐 저 수업 받고 이런 거 빼고 순공부라고 하잖아요. 요즘. 아, 순공. 순공. 네, 순공 시간. 네. 혼자 막 머리 쥐어 뜯고 막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시간을 재는 스타일은 아니라 시간을 이렇게 딱 재본 적은 없고요. 대신에 저는 시간을 재기보다는 하루에 목표치를 정해놓고 공부를 했어요. 이 목표치를 세우고 이 목표를 세우기 전까지는 뭐 잠을 안 자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성치를 해서 봤는데 근데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자면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아직은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마인드다 보니까 그렇게 시험 기간 외에는 거의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욕해. 뭐 그렇긴 한데 쟤 뭐야 공부 안 했는데. 벼락치기는 아니고요. 네. 이게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 이렇게 왜냐면 4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주 전에는 한 수업 시간에 한 2-3시간 정도 이게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2-3주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봤던 문제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한 더 해보면 학교 시간 외에는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정도로 잡고 공부를 했고 하루에 순공 시간은 한 서너 시간.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하다가 놀고 이거 하다가 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잡고 있는 건 좀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안 될 때는 그냥 과감히 버리고 놀고 그 좀 이제 많이 놀았으면은 이게 생각이 진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 딱 집중을 해서 이제 남은 목표치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1학년 때는. 근데 그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혼자 이 목표 밀당. 밀당 혼자 밀당하는 게. 그러니까 목표치를 정해놓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잠을 안 자. 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네,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깡다구 공부를 했구나. 네,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냥 과감히 놀고. 그냥. 그러니까 1점 초반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네. 어떤 내신 기간, 어떤 시험 뭔가 좀 이렇게 딱 일정이 잡히면 거기에 몰입하는 어떤 집중력이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수가 가능한 거죠. 네. 왜냐면 규민 학생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상시에는 그냥 공부를 많이 안 했다가 시험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듣는 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 네. 그거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엄마 서울대학교 간 너 규민이 형도 다 그렇게 했어. 규민이 오빠도 다 그렇게 했어. 그래도 서울대 갔잖아. 아이고.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결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쵸, 말하는 그 대신에 규민 학생은 할 때는 정말 독하게, 빡세게 엄청 그렇죠. 열심히 네. 했죠. 목표치 도달하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자, 뭐 이런 그렇죠? 네, 물론 근데 시험 기간 다가갈수록 이렇게 목표를 많이 세웠겠죠. 당연히 이게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목표도 좀 많이 세웠어요. 보통 이제 딱 집중해서 하면 5-6시간 정도 할 정도까지는 좀 세워놓고 공부를 했고 1, 2학년 때는 그렇게 했고 3학년 때는 그냥 계속 잡고 있었죠. 아무래도 그렇죠. 3학년 때는 뭐 해야 되니까 그때는 네, 수능 최저 공부도 해야 되고. 최저 공부 네, 그쵸.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는 100%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기부 관리, 그 다음에 비교과 준비, 전공 연계한 어떤 그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비교과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은 한번 발더 있게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네, 왜냐하면 이제 청주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게 외부대에 나가서 상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쓸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그에 대한 이게 생기부에 적용 들어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랑 연결을 하면 참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는 그냥 전공 관련된 동아리가 없어서 그냥 관련 독서 동아리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근데 지금 얘기한 그 독서라고 하는 부분이 네.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서가 모든 어떤 전공에 다 전반적으로 스며드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얘기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동아리가 없거나 네. 왜냐면 고등학교 때 무슨 심리학 동아리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심리학이라는 게 범주를 크게 해보면 사회학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전반에 대해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동아리가 결국은 전공 적합성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연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생겨가지고 3학년 때 심리학 동아리를 했었고, 3학년 때 이제 동아리가 생겼구나. 네. 그래서 이제 동아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진로를 못 정했으면은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이게 독서 동아리를 가서 자기의 이제 생각의 폭을 넓히면서 이제 진로 같은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고, 이제 2, 4학년 때는 정말 이제 자기 진로 관련 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와의 연계성. 네, 동아리는 그렇고, 네. 근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학교에서 이제 봉사 점수는 거의 만점을 주고 이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봉사 부분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으면 이제 외부 봉사를 가서 하든가 아니면 헌혈 같은 거 많이 하는 게 헌혈을 네. 하면- 몇 번 했어요, 헌혈? 저는 2학년 때는 헌혈을 하려다가 이제 약 먹는 것 때문에 한번 이게 거절을 당했고 3학년 때는 헌혈을 안 했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근데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약이 많더라고요. 이게 나이도 그렇죠. 나이고 네, 맞아요. 약 먹는 것도 약 먹는 것 때문에 음. 그런 것 때문에 있고. 그러면은 이제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특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세특에는 수행 평가도 들어가고 네. 발표한 것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탐구 보고서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도 살짝 이렇게 네. 녹여내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부 특기 사항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이제 2학년 올라오는 친구들부터는 독서랑 이런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미반영이 되죠. 아무래도 세특이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특 관련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는 게 좋은데, 이 세특을 좋게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특은 아무래도 세특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일단은 가장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좀 중요하다고 왜냐면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조금 원활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좀 잘 써주실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자신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그 활동을 이제 수행평가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주신 과제에 이게 어떻게 자기의 그렇죠. 진로를 녹여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심리학 관련 진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지리 시간에 이게
한국지리랑 심리학을 엮어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지리하고 심리학을 되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 주제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이건 되게 꿀팁이 될 것 같은데. 예시지만 물론 저도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연관을 시켰냐면 한국지리에서는 그 한국의 이렇게 지질 같은 걸 이렇게 배우고 이게 땅 같은 걸 배우는데 그렇죠. 자연지리 파트 네. 얘기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진 같은 자연재해 부분도 배우니까 저는 이 지진과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해서 그런 부분이 세특에 적힌 부분이 있었어요. 반영이 된 거네. 네, 그래서 자신의 진로와 이렇게 과목을 연관짓는데 너무 이렇게 억지로 연결하는 거는 오히려 좀 안 좋은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최대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규민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지리에 보면 이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지리 파트에 지질학적 그런 부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진이 지진으로 끝나면 그건 이과 학생 쪽이고 그렇죠. 지진이 사람들 심리에 미치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왜 포항에서 지진이 네. 일어나가지고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 포항 지진 사태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안의 어떤 상황들, 네. 뭐 이런 물론 그걸 썼진 않았겠지만, 네,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지진이 사람들 심리에 미치는 그런 영향 부분으로 해서 네. 전공과의 연계성을 아주 좀 심화적으로 네.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부분 아주 칭찬해. 아주 칭찬해.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규민 학생의 생기부 관리 방법을 한번 들어봤고요.